비가 낮게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방콕 외곽의 좁은 골목을 사이렌 소리가 날카롭게 갈라놓았고 말리는 들것에 실린 딸의 발끝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죠. 손가락이 헛되이 공중을 훑었고 그녀의 입술에선 나차라는 이름이 끊어진 비명처럼 새어나왔습니다. 바닥엔 하얀 고무창에 붉은 얼룩이 번진 배구와 한 짝만이 차갑게 남았어요. 말리는 무릎을 꿇고 그 신발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지만 이미 식어가고 있었죠. 그녀는 신발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심장은 파도처럼 미친 듯 들썩였고 젖은 신발끈을 더듬는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구급차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말리의 세상도 함께 닫혔습니다. 붉은 불빛이 빗물을 타고 번지며 멀어졌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저 신발은 옥상 난간에서 햇살을 듬뿍 받으며 말라가고 있었는데요. 나차가 웃으며 신발끈을 조이던 모습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죠. 머릿속은 자꾸만 1년 전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남편 뿌라싯은 낡은 식탁을 주먹으로 한번 내리치며 말했죠. 길은 한국뿐이야. 그는 구겨진 서류철을 흔들었고 종이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절망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말리는 손목에 감긴 작은 불상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할머니가 물려준 유일한 유품이었죠. 그날 밤 그녀는 결혼 반지와 그 목걸이를 전당포 유리 너머로 밀어 넣었습니다. 주인은 무표정하게 돈을 세어주었고 말리는 그 돈을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 나차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고요한 물웅덩이처럼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진행됐습니다. 후원회장 정혜욱은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어요. 안전을 위해 여권을 보관하겠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투였죠. 장학금 서류에는 빽빽한 글씨로 행사 동원과 알바 조항이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말리는 모르는 단어가 훨씬 더 많았지만 잠깐만 버티면 길이 열린다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나차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굳어 있었죠. 밤마다 돌아온 나차의 손바닥은 굳기도 전에 다시 터졌습니다. 붉은 살이 드러난 손을 보며 말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무릎은 얼음팩 아래에서도 계속 부어올랐고 딸은 괜찮다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의 고통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오늘은 매트가 비어 있었다는 말이 귓속에서 울렸죠. 우연이라 부르기엔 각도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누군가 계산한 공백이었어요. 그날 체육관의 소음은 유난히 거칠었습니다. 휘슬 소리 사이로 날카로운 지시가 칼날처럼 베어들어왔고 이어진 낙하음에 관중석의 숨이 한꺼번에 빨려들었어요. 말리가 문턱을 넘었을 때 나차는 코트 중앙에서 일어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죠. 괜찮아요. 딸은 웃음 비슷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웃음은 깨진 그릇의 가장자리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말리는 어머니의 본능으로 알아챘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한 밤이라고요. 구급차 문이 닫히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와 얇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보험 처리는 끝났으니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갑고 능숙했죠. 봉투는 종이 몇 장의 무게뿐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모욕적으로 흔들렸어요. 비는 여전히 차갑게 내렸고 체육관 간판 불빛은 필요 이상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리는 배구알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의심이 공포를 밀어내기 시작했죠. 사고라면 이렇게 빠를 리가 없었습니다. 매트의 공백은 실수라 하기엔 너무나 반복적이었어요. 여권이 사라진 그날부터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했던 거죠. 말리는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훑어 넘기고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내일 병원 접수대에서 진단 코드와 보험 청구 내역을 요청하겠습니다. 체육관 관리실에는 야간 점등 기록과 출입 카드 로그를 요구하겠어요. 코치실에 화이트보드 사진을 복원하고 장학금 계약서에 작은 글씨를 한자 한자 다시 읽겠습니다. 사라진 매트의 위치, 지시가 떨어진 정확한 시각, 누가 먼저 열쇠를 쥐었는지 시간표처럼 다시 세우겠습니다. 비가 처마 끝을 두드리자 손안의 불상 목걸이가 끊어진 줄 끝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전화는 닿지 않았고 체육관의 불빛은 밤을 지워가듯 오래도록 켜져 있었죠. 말리는 떨리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Y를 올렸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기도했어요. 부처님, 제 딸을 지켜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사실을 모아 진실로 엮어내겠습니다. 이름과 시각, 문장과 서명을 하나하나 꿰어 단단한 실로 만들겠어요. 그 실을 당기면 감춰진 매듭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말리의 눈빛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목을 조이듯 끈적했습니다. 말리는 첫 차를 타고 병원 접수대 앞에 섰어요. 손에는 전날 받은 그 가벼운 봉투와 나차의 배구화가 떨리듯 들려 있었죠. 진단 코드와 보험 청구 내역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화면을 유난히 오래 내려다보았어요. 처리 속도가 빠르시네요. 담당자 서명과 시간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투가 묘하게 방어적이었죠. 말리는 시계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지 1시간도 채 안 돼서 접수가 완료됐다는 표시가 찍혀 있었어요. 하나, 둘, 셋. 그녀는 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죠. 우연이라 치기엔 손놀림이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누군가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병실 문을 열자 나차는 무릎에 얼음팩을 올린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옆 얼굴이 유리창에 희미하게 비쳤고 그 속에서 눈물이 마른 자국이 보였어요. 말리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너는 아프냐? 그녀는 다가가 딸의 손등을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물었죠. 나차는 고개를 끄덕이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의 떨림은 진실을 숨기지 못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딸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말리는 입술을 깨물었죠. 미안할 건 하나도 없다고,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차트를 보며 안정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죠. 말리가 진단서 사본을 요청하자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먼저 보험 담당자 승인부터 받아야 한다고 답했어요. 승인 창구요? 네, 체육관에서 파견 나온 대리인이 담당합니다. 말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병원은 절차일 뿐이라는 직원의 말이 부드럽게 흘렀지만 그녀는 속으로 메모를 남겼죠. 체육관, 대리인, 승인,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말리는 체육관 관리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 대신 왁스 냄새가 진했어요.
야간 점등 기록과 출입 카드 로그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리인은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천천히 식히며 고개를 저었죠. 보안상 외부 열람은 어렵습니다. 후원회장 사무실을 통해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되 단호했습니다. 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코트의 매트 배치에 시선이 꽂혔어요. 한 칸이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도 저렇게 비어 있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관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피커에서 울리는 휘슬 소리만 더 크게 울려 퍼졌어요. 계단참에서 코치 정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젯밤 잠을 못 잔 사람처럼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어젯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고 나차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말을 골랐죠. 매트는 보통 비지 않습니다. 어제는 행사 준비 때문에 이동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말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누가 지시했습니까? 정진은 난감하다는 듯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일정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주머니로 들어갔고 작은 종이 쪽지를 슬쩍 건넸죠. 훈련 스케줄의 사본이었습니다. 회색 펜으로 하프라인 근처 동선 표시가 촘촘히 그려져 있었어요. 말리는 종이 위에 손가락을 천천히 올리며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둘째 줄, 세 번째 박스, 충돌. 그 글씨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정진의 목소리가 떨렸죠.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게 작은 희망이었어요. 정오 무렵 후원의 장층 복도는 고급 향수 냄새와 왁스 냄새가 섞여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비서는 방문 앞을 막아서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은 외근 중이십니다. 필요한 서류는 목록을 적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말리는 떨리는 손으로 숨을 고르고 목록을 적었죠. 야간 점등 기록, 출입 카드 로그, 매트 이동 지시서, 여권 보관 대장. 비서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볼 근육이 이상하게 경직돼 있었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의 손목엔 카드키가 차갑게 반짝였어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그녀를 가로막고 있었죠. 낮이 기울 무렵 병원 복도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스쳐갔습니다. 박 실장이었어요. 그는 접수대를 잠깐 들렀다가 복사실로 향했죠. 말리는 무심한 척 뒤따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서류가 스캐너를 지나가며 푸른 빛을 뿜었습니다. 보험 청구, 행사 동원 확인서, 부상 경위. 제목들이 한 줄씩 흐르다 멈췄죠. 말리는 가슴께에서 굳은 살처럼 단단해진 의심을 만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내일의 답을 미리 써두었어요. 각본이 있었던 겁니다. 해가 지자 비가 다시 금빛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코트의 조명이 하나둘 켜졌고 휘슬이 먼 파도처럼 희미하게 밀려왔어요. 나차는 이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작은 위안이 됐죠. 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게실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습니다. 종이컵에 힘없는 커피가 떨어졌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어젯밤 봉투, 병원 접수표, 훈련 스케줄 사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로 엮으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시간, 사람, 서류. 그 사이를 지나간 손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휴대전화 화면엔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번호는 낯설었어요. 메시지는 더 낯설었죠. 내일 오전에 오시죠. 보실 게 있습니다.
발신자는 코치 정진이었습니다. 말리는 짧게 숨을 고르고 배구알을 조심스레 비닐에 싸서 의자 옆에 세웠어요. 비는 잦아들었고 복도 불빛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손안에 끊어진 목걸이 줄을 만지작거렸죠. 오늘 쌓은 조각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길이 아주 얇지만 분명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말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나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이의 웃음, 아이의 땀, 아이의 꿈. 모두 지켜내야 했습니다. 마음은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침 공기는 축축했습니다. 말리는 체육관 앞에서 코치 정진을 만났어요. 그는 밤새 잠을 설친 사람처럼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죠. 관리실로 가시죠. 정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먼저 걸었습니다. 관리인은 어제와 같은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서랍을 열다 말고 고개를 저었죠. 외부 열람은 곤란합니다. 공문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말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책상 모서리에 놓인 작은 리더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입 카드를 대면 통로 기록이 뜨는 장치였어요. 정진은 컵라면 박스 아래로 종이 한 장을 슬쩍 밀었습니다. 야간 점등 시간만 적힌 메모였죠. 공을 굴린 시각과 거의 겹쳐 있었습니다. 둘은 관중석 상단 통로로 올라갔습니다. 코트는 방금 청소를 마친 소독약 냄새가 났고 매트는 다시 원위치처럼 보였어요. 말리는 하프라인 근처를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어있던 자리에 먼지 결이 다르게 반짝였죠. 어제 여기만 치워졌습니다. 정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행사 준비 때문이라 했는데 행사 일정표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죠. CCTV는 본관 서버로 가지만 구간 천장 카메라는 별도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다만 관리 권한은 비서실에 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철을 끌어안고 지나갔어요. 정진은 몸을 옆으로 비켰고 말리는 무심한 척 뒤를 따랐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가방 옆주머니에서 얇은 금속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색 USB였어요. 말리는 반사적으로 발끝으로 멈추고 재빨리 배구와 상자 속으로 밀어 넣었죠. 손바닥에 굳은 살이 플라스틱 모서리를 스쳤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으로 이동하자 나차는 물리치료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무릎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전날보다 또렷했습니다. 해볼 수 있어요. 나차는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말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점심 무렵 말리는 근처 카페 구석에 앉았습니다. 정진이 가져온 USB를 조심스럽게 연결했어요. 화면에 폴더가 뜨고 파일들이 나타났죠. 스카우팅 지원자 리스트에는 선수 이름 옆에 별표가 찍혀 있었고 비고란에는 행사 동원 가능, 야간 추가 훈련 적응 여부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 관련 폴더에는 청구 코드와 의사 이니셜, 예상 금액, 송금 계좌 번호가 나열돼 있었어요. 말리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포개지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진은 휴대전화로 파일 목록을 촬영했어요. 원본은 여러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말리는 고개를 끄덕였죠. 훈련 스케줄 이미지를 확인하자 하프라인 근처에 손으로 그린 X 표시가 반복돼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밤 점등 로그와 일치했어요. 문득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죠. 오늘 저녁에 오시죠. 서류는 오래 두면 곤란합니다. 말리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상대는 말끝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배구알을 다시 비닐에 싸고 USB를 가방에 넣었죠. 바람이 불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붙었습니다. 길은 미세하지만 확실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말리는 카페 구석 자리에 다시 앉았고 의자 맞은편에 늦게 도착한 사람은 비서 박 실장이었죠. 그는 양복 소매를 정리하며 커피를 밀어 놓았어요. 서류는 오래 두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말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가방 속 배구와의 손끝을 얹은 채 숨을 고르게 들이마셨죠. 박 실장은 얇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표정은 예의 바른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봉투 안에는 합의서 초안과 위로금 명목에 이체 내역이 인쇄돼 있었죠. 사고 경위는 훈련 중 불가 학력으로 기입돼 있었고 향후 일체의 민영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말리는 문장 끝에 마침표를 손끝으로 문지르듯 읽었어요. 이 정도면 서로에게 가장 이롭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기계처럼 매끄러웠죠. 말리는 자세를 고추 세우고 합의서의 여권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보관 사유가 안전 때문이라 적혀 있네요. 반환 절차를 묻자 박 실장은 내부 규정과 위임장을 언급하며 서류를 정리하려 했어요. 여권은 오늘 돌려받아야 합니다. 말리의 목소리가 단단했죠. 박 실장의 미소가 얇게 찢어졌습니다. 회장님 결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의 어조가 차갑게 식었어요. 말리는 시선을 내리지 않은 채 병원 접수 시각과 점등 로그, CCTV 저장 경로의 존재를 차분히 읊었습니다. 박 실장의 눈동자가 짧게 흔들렸죠.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코치 정진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카운터에서 물 한 잔을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박 실장은 시계를 보고 봉투를 밀었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말리는 합의서 초안을 차분히 접어 봉투에 되돌려 넣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에 컵받침이 떨렸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진은 목을 축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밤 구간 서버실에 점검이 잡혀 있습니다. 정전 테스트로 표기됐지만 실제로는 백업 주기가 바뀌는 날이에요. 말리는 손목에 끊어진 목걸이 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서버실은 비서실 카드키 없이는 접근 불가했고 관리실 로컬 저장 장치만이 남는 통로였죠.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밤이 되자 체육관의 조명이 더 하얗게 번졌어요. 구간 쪽은 사람의 발자국이 드물었죠. 말리는 바닥에 먼지 결을 읽듯 걸었습니다. 관리실 문틈 아래로 빛이 흘렀고 안쪽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어요. 잠시 뒤 컵을 들고 나온 관리인은 놀란 표정을 감추려 애썼죠. 말리는 자판기 쪽으로 몸을 돌렸고 그 순간 정진이 관리실 안으로 들어서서 점등 기록에 서명을 더했습니다. 그의 팔꿈치가 살짝 밀리자 서랍이 반뼘 열렸고 회색 케이스가 빛을 받았어요. 순간의 소음이 작게 폭발했습니다. 말리는 동전을 넣는 척 손목을 틀어 시선을 가렸고 정진은 케이스를 종이 더미 아래로 옮겼죠. 복도 스피커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말리는 컵을 받아들며 시계를 보았어요. 백업 주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죠. 체육관 문을 나서자 촉촉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말리는 배구화를 가방 안에서 한 번 더 꼭 눌러 놓았어요. 오늘의 거래는 끝나지 않았고 경고는 시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말리는 관리실에서 가져온 회색 케이스를 조심스레 열었고 정진은 노트북을 켰어요. 로컬 저장 장치의 폴더가 트리처럼 펼쳐졌고 날짜별로 쌓인 영상 파일이 한 줄씩 나타났죠. 둘은 숨을 맞춰 시간을 찾았고 점등 기록과 출입 로그 메모를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화면 속 체육관은 환했어요. 하프라인 근처에 매트 공백이 선명했죠.
몇 프레임 뒤 스피커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충돌 더 세게. 박자 맞춰. 목소리는 짧았고 마이크에 스친 옥기 소리가 뒤따랐어요. 말리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에 적었습니다. 시각, 위치, 지시어. 가슴이 쿵쾅거렸죠. 영상을 더 당기자 비서실 카드키 소지자가 문을 여는 장면이 나왔어요. 화면 구석의 시간 표시는 점등 기록과 거의 겹쳤죠. 정진은 손가락으로 발을 밀며 속도를 늦췄습니다. 스피커에서 같은 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보험은 내가 처리. 팀은 몰라도 돼. 말리는 목을 넘기고 메모를 접었습니다. 우연이라면 2번 같은 말을 남기지 않아요. 목소리는 얼굴보다 선명한 증거였습니다. 잠시 뒤 복도 소리가 가까워졌고 둘은 파일 복제를 서둘러 마무리했어요. 정진은 작은 외장 메모리에 원본 해시값을 함께 저장했고 말리는 USB와 메모리를 서로 다른 주머니에 나눠 넣었죠.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은 늘 번거로웠지만 번거로움이 안전을 만들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길에 전화가 울렸어요. 뿌라시시였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돈을 요구했죠. 급한 사정이라 했고 돌아가면 정리하겠다 약속했어요. 말리는 대답을 아꼈습니다. 그의 말은 늘 미래형이었고 책임은 늘 과거형이었죠. 통화를 끊고 난 뒤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주머니의 메모리를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아침이 오자 나차는 물리치료 후 땀 냄새가 났어요. 눈빛은 또렷했죠. 할 수 있어요. 나차가 말했습니다. 통증은 남아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말리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가 성장할수록 어른이 배워요. 오후에 말리는 체육회 민원 창구로 향했습니다. 접수대 직원은 정중했지만 단어를 조심스럽게 골랐어요. 내부 조사 절차가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했죠. 말리는 서류 봉투를 내밀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영상 일부와 로그 메모가 첨부돼 있어요. 원본 확인을 원합니다. 직원은 난감한 미소로 검토를 약속하고 접수증을 건넸죠. 종이 모서리는 새 것처럼 반듯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정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주말 전국대회 결승전이 확정됐습니다. 관중과 취재가 많아요. 말리는 화면을 오래 보았습니다. 많은 눈이 모이면 사실은 방향을 얻죠. 그녀는 노트에 작은 계획을 적었습니다. 스크린 사용 신청, 외부 저장 장치 연결 동의, 선수 보호 공지. 감정은 가슴에서 들끓었지만 문장은 머리에서 식혀야 했어요. 밤 복도 끝 창문에 비가 얕게 매달렸습니다. 말리는 증거의 조각들을 다시 펼쳤어요. 영상의 시간, 로그의 분, 녹취의 초. 환하게 켜진 조명 아래 이름 없는 목소리가 같은 단어를 2번 남겼죠. 충돌, 보험. 이 두 단어가 맞물리면 문은 더 이상 닫히지 않을 겁니다. 대회날 아침 공기는 묘하게 말랐습니다. 체육관 앞에는 응원 버스가 줄지어 섰고 판매대에서 드럼 소리와 호루라기 소리가 겹쳤어요. 말리는 가방 속 배구화와 회색 케이스를 한 번 더 확인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코치 정진은 운영 요원 명찰을 목에 걸고 가까이 다가왔어요. 스크린 사용 동의와 외부 저장 장치 연결 승인이 났습니다. 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품에 넣었죠. 마음은 차갑게, 손놀림은 단단하게 준비됐습니다. 워밍업이 시작되자 조명이 한 단계 더 밝아졌어요. 나차는 무릎 보조대를 조정하고 천천히 몸을 풀었죠. 눈빛은 전보다 깊었습니다. 말리는 관중석 초입에서 의료진 위치와 비상구를 확인하고 동선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사실을 보여주고 이름을 확인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 하프타임이 가까워지자 정진이 신호를 줬어요. 말리는 운영실로 향했고 프로젝터 옆에 서 있는 영상 감독에게 저장 장치를 건넸죠. 테스트 파일이 스크린에 뜨자 하얀 벽이 한순간 체육관의 밤으로 변했습니다. 매트 공백이 보였어요. 시간 표시가 선명했죠. 감독은 기술 체크를 마치고 엄지를 들었습니다. 휘슬이 울리고 하프타임이 시작됐어요. 말리는 코트 사이드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이크는 생각보다 가벼웠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금속의 차가움을 붙잡았죠.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선수 보호와 사실 확인을 위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어요. 조명이 내려앉고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장면은 하프라인 근처의 공백이었어요. 다음 장면에서 구간 카메라의 타임 코드가 커졌죠. 로그의 분 단위 기록이 겹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짧고 낮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렀어요. 충돌 더 세게. 박자 맞춰. 관중석이 웅성거렸고 누군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말리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메타데이터 화면이 떴습니다. 촬영 일시, 파일 해시각, 저장 경로가 차례로 나타났어요. 조작이 아니라는 증거였죠. 두 번째 클립에서 문이 열리고 카드키 로그와 시간이 포개졌습니다. 보험은 내가 처리. 팀은 몰라도 돼. 스피커에 남은 그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울렸어요. 관중의 소음이 커지자 반대편 복도에서 급히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실장이었어요. 그는 운영실 문을 두드리며 송출 중단을 요청했죠. 감독은 승인 서류를 들어보이며 중단 사유를 물었습니다. 규정상 근거가 없었어요. 말리는 마지막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회장실 앞 복도 CCTV에서 포착된 손짓과 카메라를 덮는 팔꿈치의 각도였죠. 화면이 잠깐 흔들리고 바로 다음 클립에서 코트의 빈칸이 더 넓어졌습니다. 관중석의 숨이 한 번에 빨려들었어요. 말리는 숨을 고르고 마무리 문장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선수의 안전과 명예는 누구의 이익보다 앞서야 합니다. 지금 즉시 여권 보관을 해제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정진이 고개를 들었고 학부모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체육회 조사관이 신분증을 내보이며 접근했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조명이 다시 켜지자 응원 소리는 잠시 갈 곳을 잃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마지막 문장이 하얗게 남아 있었어요. 사실은 숨지 않겠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조사관 두 사람이 운영실 문으로 곧장 걸어갔죠. 신분증이 반짝였고 승인 도장이 찍힌 서류가 테이블 위로 옮겨졌습니다. 기록물 보존 요청서를 확인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어요. 복도 쪽에서 짧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박 실장은 전화를 붙잡고 누군가에게 말을 쏟아냈고 곧 회색 정장을 입은 정혜욱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그는 익숙한 미소를 억지로 올리려 했죠. 화면은 오해입니다. 조사관은 조용히 메타데이터 출력물과 카드키 로그 사본을 내밀었어요. 동일 시각, 동일 구간, 동일 음성. 활자가 종이 위에서 무게를 가졌죠. 정혜욱의 미소는 끝에서부터 빠르게 접혔습니다. 말리는 관중석을 내려오며 손바닥에 굳은 살을 한 번 눌렀어요. 나차는 벤치에서 무릎 보조대를 만지작거리다 엄지손가락을 들었죠.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정진은 운영실 문턱에서 조사관에게 보존용 외장 장치와 해시각 출력을 차례로 건넸고 조사관은 접수번호를 적은 뒤 밀봉 봉투에 증거를 봉했어요. 절차는 스테이플러 소리처럼 차갑고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비에서는 학부모 몇 사람이 모여 웅성거렸어요.
여권을 오늘 반환받고 싶다며 관리실로 향했죠. 관리인은 버텼습니다. 내부 규정을 말했지만 조사관이 합류하자 말끝이 짧아졌어요. 여권 보관 대장의 맨 첫 줄, 보관 사유란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반복돼 있었죠. 관리인은 금고를 열었고 하나씩 이름을 확인하며 봉투를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받는 순간 사람들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어요. 바깥에선 초겨울 비가 얇게 내렸습니다. 순찰차의 붉은 점등이 유리문에 박혀 흔들렸고 몇 분 뒤 형사 두 사람이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수기 깔렸죠. 형사들이 회장과 비서를 동행 요구하겠습니다. 그 한 줄이 복도 공기를 바꿨어요. 손목에 카드키가 떨렸고 비서의 시선이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연행 절차는 길지 않았어요. 문서 목록의 제목들이 하나씩 읽혔고 회색 케이스가 증거 봉투로 옮겨졌죠. 정혜욱은 마지막까지 명예를 말했다가 음성 지문 감정 요청서를 보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실장은 변호사를 말했지만 메신저 타임라인 출력물의 시간대가 그 말을 눌렀어요. 관중석에서는 박수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경기는 재개됐어요. 나차는 짧게 호흡을 맞추고 코트에 들어섰죠. 점프는 낮았지만 리시브는 흔들리지 않았고 동료의 손동작을 정확히 읽어 디그를 올렸습니다. 벤치 쪽에서 정진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고 말리는 관중석 손잡이를 꼭 잡았어요. 얼굴에 새살처럼 얇은 안도가 덮였죠. 아이의 몸이 버티고 아이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건설사 본사 홈페이지 공지가 갱신됐어요. 내부 감사 착수, 사회공헌 활동 일시 중단,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협조. 휴대전화 화면에 작은 글자들이 빠르게 공유됐고 지방 공사 현장 두 곳이 계약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기사도 따라붙었죠. 체육관 주변의 네온 간판은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고 후원사 현수막은 어딘가 허전한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밤이 깊자 체육관은 다시 휘슬 소리에만 반응했어요. 말리는 벤치로 가서 나차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잘 버티고 있어. 나차는 웃었어요. 그 웃음은 깨진 그릇의 가장자리 같지 않았죠. 둥글게 마감된 테두리처럼 안정돼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새벽이었습니다. 체육관 유리창에 엷은 빛이 번지고 바닥에 왁스 냄새가 조용히 올라왔어요. 말리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죠. 끊어졌던 불상 목걸이 줄을 금속 공방에서 이어붙였고 매듭 자리에 아주 작은 고리를 더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매끄러움이 낯설지 않았어요. 그녀는 목에 목걸이를 걸고 숨을 고르게 가다듬었죠. 이른 시간 시의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안전과 여권 보관 금지, 야간 훈련 관리 기준을 담은 조례안이 상정됐어요. 말리는 손바닥에 굳은 살을 한번 눌렀고 준비해온 종이를 펼쳤죠. 체육관의 점등 기록과 출입 로그, 영상의 해시가, 병원 접수 시각을 차례로 읽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문장은 짧았어요. 설명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약간 가벼워졌고 위원들은 메모를 길게 남겼습니다. 조례안은 수정 의견을 달고 본회의에 회부됐죠. 오전에 체육회 게시판에는 새로운 지침이 붙었어요. 여권은 선수 본인이 보관합니다. 야간 훈련은 안전요원과 의료 담당을 상시 배치합니다. 행사용 동원은 별도 계약과 통역을 동반합니다. 종이는 얇았지만 문장은 무게를 가졌죠.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관리실의 금고는 비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오 무렵 나차는 물리치료를 마치고 코트 한쪽에서 스트레칭을 이어갔어요. 보조대 위로 묶은 테이핑이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죠.
정진은 새 훈련 계획표를 내밀었습니다. 회복 주기를 기준으로 볼 터플레이와 리시브 라인의 동선을 재설계했어요. 나차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스텝을 밟았죠. 발바닥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얇게 이어졌고 어제의 소음 대신 규칙적인 호흡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말리는 그 말이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 사실임을 알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건설사와 후원회의 공지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사과문과 함께 회장 사임, 비서 직무정지, 내부 통제 개선안 발표가 이어졌어요. 형사 사건 기록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고 보험사는 부당 청구 금액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죠. 화면 속 작은 글자들이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퍼졌고 체육관 외벽의 현수막은 새 문구로 교체됐습니다. 안전과 존중. 해질녘 방콕에서 국제우편이 도착했어요. 얇은 봉투 속에 가족관계 서류와 오래된 사진이 들어있었죠. 말리는 봉투를 접어 서랍에 넣고 잠시 멈췄습니다. 브라싯의 번호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 법원의 우편은 다음 주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그녀는 익숙한 체념 대신 익숙하지 않았던 평정을 택했습니다. 책임은 각자의 시간에 도착하죠. 조명이 다시 켜지자 체육관의 공기가 한결 맑아졌어요. 말리는 가방에서 배구화를 꺼내 들고 하얀 고무창에 희미한 얼룩을 손끝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어제 이어 붙인 목걸이의 작은 고리가 빛을 받으며 가만히 흔들렸죠. 끊어진 자리와 이어 붙인 자리가 동시에 선명했습니다. 사람의 삶이란 대개 그렇게 두 겹으로 단단해지는 거죠. 나차는 네트 앞에서 호흡을 맞추고 스텝을 밟았어요. 발 뒤꿈치가 바닥을 치고 앞꿈치가 부드럽게 넘어갔죠.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코트가 잠깐 맑아졌습니다. 정진은 박자를 세며 고개를 끄덕였고 동료들은 손바닥을 가볍게 맞댔어요. 말리는 관중석 손잡이를 꼭 잡고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남긴 기록이 제도가 되고 제도가 아이들을 지키게 될 거라 믿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드문드문 떠올랐습니다. 체육관을 나서며 말리는 생각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멀리까지 닿으면 다음 아이가 넘어질 때 곁에 손이 더 많이 모이겠죠. 혹시 이 이야기에 마음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표시 하나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더 멀리 퍼뜨려 줄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 동료분들과도 이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의 밤이 조금 더 일찍 밝아질 거예요. 말리는 목걸이의 고리를 한 번 더 만지고 배구화를 조심스레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은 한때 잃었지만 서로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로를 잊는 일은 내일도 계속될 겁니다. 감사합니다.